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의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 안에 종종 종북 세력이 우리 교포들도 뒤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 몇 명 아주 색깔이 이상한 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이 나서서 이 지정학적 질서에 대해서 불을 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게 세뇌탈출해서 다뤄본 바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말씀 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조 박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원이 이산가족 재결합법을 지난 7월 20일 날 통과시켜서 이거 상원에 회부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20일경에 그 문재인이 방미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 종중 종북 세력이 총궐기에서 뒷작업을 해서 브래드 셔먼이라고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의원인데 이 사람이 주동이 돼서 한반도 평화법, 이게 사실은 종전협정법입니다. 지금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그 밑바닥이 되는 법인데 그걸 발의를 했었어요. 5월 20일인가 5월 21일 날. 근데 뭐 법안 자체가 워낙 황당해서 하원 외교위원회에 처박혀가지고 거의 별 볼 일 없다가 이게 다시 최근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굉장히 불길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이야기를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박사님, 이산가족 재결합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재결합이라고 이제 쭉 나열을 해놓고 실제 내용을 보면은 다 그 상봉의 개념으로 적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안 제목에는 재결합, 그렇죠. 리유니피케이션인데 법안 문안에 보면 리유니피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리유니온, 상봉만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리유나이트라는 동사가 5번 나오는데 이게 뜻을 보면 이게 상봉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봉하다. 네. 그러니까 상봉을 두고 재결합이라고 구라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난을 하는 거죠. 어느 장난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결합 혹은 뭐 상봉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인도주의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도주의인데 그 대상을 보면은 이산공 가족에 대한 정의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남북 간에 할 때 사실은 나이 같은 것들, 우선순위 같은 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는 그냥 그 상봉을 의미하는 걸 재결합으로 수위를 높여서 환치를 시키고 지금 말하자면은 그 자격, 그러니까 가족 범위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정의가 안 돼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에 누가 나갈 수 있냐? 그게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은 1946년 이전 북한 출생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월남을 한 마지막 그 물결이 51년 1월 145태니까 그렇죠. 그래도 가족을 기억하려면 5살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역산을 해보면 1946년 이전 출생자예요, 이게. 참 웃지 못할 일이지만 우리 저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이 이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나이를 잘못 속이고 미국 가가지고 뭐 이모를 만났다는 사건, 뭐 그런 사건도 그게 있습니다. 이제 카더라 통신에 하면 그게 이모냐, 이모냐, 또 다른 존재냐, 뭐 여러 가지 별놈의 흉악한 소문 다 들었습니다. 다 돌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다른 이제 큰 중요한 문제 불을 다시 치르는 거죠. 예, 그래서 한반도 평화법은 이거 이제 별도인데 이게 더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종전 협정이 되면은 6.25 전쟁 때 제일 먼저 그게 아마 동경에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UNC라고
그 유엔 유엔군 사령부죠. 그게 해체가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종전협정의 당사자가 예, 예. 3명인데 그렇죠. 중국 이른바 의용군 사령관, 팽덕화이, 예, 그 다음에 조선인민군 사령관, 김일성,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예. 이 셋이 종전협정 당사자예요. 예, 예. 그럼 정전협정. 휴전협정. 그러면 정전, 즉 휴전협정이 이제 끝났어. 그럼 유엔군 사령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유엔군 사령부가 없어진다고요. 종전협정이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 평화협정, 평화협정, 종전협정의 노림수는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왜 중요하냐? 그 얘기를 좀 이제 해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뭐 한미 동맹과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과 별도로 UNC가 있고 그 지금까지 출국 북한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 해체다 뭐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UNC를 직접 건드리게 되면은 이 한국 전쟁에서 만들어졌던 소위 휴전 체제라는 게 깨지고 그걸 관리하고 그 하던 하나의 그 일종의 연합 연맹이죠. UNC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게 시급시 이제 그 지휘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그 지원하고 하는 게 미국인데 이게 중복이 돼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 한미 동맹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주한미군을 철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더라도 이건 관계없이 18개국이 그 당시에 결합이 돼 있는 UNC가 유효함으로써 한반도 특히 북한의 그 급변 사태라든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질서 회복을 하고 하는 그런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급변 사태 때 예, 자유세계가 개입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없어져 버렸죠. 한마디로 하면 유엔 사령부가 없어지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북한이 중국의 영구적 식민지가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다. 예, 근데 이제 유엔군 사령부라는 이 기적의 깃발을 잠깐 이 국제법적으로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죠. 그렇죠. 예. 이게 일단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그렇죠. 아마 다른 나라에 설치된 적도 없고. 예, 아마 예. 세계 역사상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서 지속을 하고 아주 위험한 세계를 안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자 그 국제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유엔군 사령부라는 게 한국에만 설치된 거예요. 그렇죠. 딱 한 번에. 한 번이죠. 예. 근데 이 유엔군 사령부가 그러면 유엔 안보리에 의해서 제어돼요? 어떻게 돼요? 관리가? 그거는 사실 미국이 관리를 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북한이 1991년에 유엔에 이제 남한과 함께 동시 가입한 다음에 예. 북한 쪽에서 유엔 사무총장한테 질의를 내요. 그렇죠. 유엔의 어느 기구가 유엔군 사령부를 관리하고 있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 답신이 있습니다. 예. 유엔에선 관리 안 한다. 그거 미국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엔 정신을 섬기지만 실제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기구고요. 결국은 문명의 경계선을 지키는 국제군사연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그야말로 그 전쟁이 계속될 건데 세계는 분명히 문명과 반문명으로 갈등을 하고 있고 거의 사실상 전쟁 상태까지 갔다가 또 좀 완화됐다가 하는 그런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때 만들어졌던 6.25 때 만들어졌던 UNC는 말하자면 라인 오브 시빌리제이션 이 현대 문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국가들이 문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명의 경계선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죠? 트럼프가 저기 우리 집권하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2018년인가? 18년에 예, 18년에 국회연설에서 한미 동맹이 위대한 이유는 예. 이 문명의 경계선을 예. 지키는 동맹이기 신성한 역할을 했고 네, 그래서 우리 한미 동맹은 중요한 가치와 문명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UNC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북한 급변 사태 때 이게 빛을 발휘하는데 예. 그걸 몇 가지 이렇게 항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급비상태 할 때 저 문제를 안정화시킬 때 누가 할 것이냐 할 때 지금 유엔이 안보리 체육 때 뭐 비토다 뭐다 해가지고 거부권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나 실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바로 이쪽에서 결정만 하면은 들어가서 북한의 문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전격 개입인데. 전격 개입을 할 수 있죠. 네. 자,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뒤집어졌다 혹은 내파를 해서 주저앉았다. 그랬을 때 이걸 유엔 결의 없이 그냥 유엔군 사령관이 결정하면, 즉 미국 쪽에서 결정하면 그렇죠. 일방적으로 전격 개입을 할 수 그렇죠. 있어요. 저 유엔, 왜냐하면 정전 당사자니까. 당사자니까. 정전, 휴전 당사자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북한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휴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북한으로 진입하겠다. 진입하겠다. 결정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예, 북한 예. 내파나 급변 사태 같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혼란이 생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치안 또 구호, 긴급 구호.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환기정이라고 해서 저렇게 북한과 같은 사교 전체주의, 특히 전체주의 경험을 한 국가의 이행 과정에서의 절도 있는 네. 이 말하면 제도, 절도 있는 또 엄벌, 뭐 처리, 뭐 이런 것들에 해서 전환기 정의를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동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 예. 이 전환기 정의를 제대로 못했어요. 동구 대부분의 국가가. 대부분 못했죠. 예. 예, 그 아마 헝가리나 폴란드 정도가 좀 제대로 그 자체에서 했고, 내부에서 전환기 정의라는 게 뭐냐면 옛날 공산 체제에서 사람 잡아가고 죽이고 고문한 애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처리할 거냐, 뭐 하다못해 감옥을 안 보내더라도 공민권은 제한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예. 그러니까 정치를 못하게 한다든지 공무원이 못하게 재과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제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재산, 예, 다. 이런 게 다 전환기 정의인데 예, 예. 이 전환기 정의를 유엔군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예. 들어가서 예, 예. 그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에 뭐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어차피 다국적 유엔 아래에 다국적 그 군사 구성에 의해서 이 임시 행정부, 즉 북한이 임시적으로 행정적으로 안정화되고 움직일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님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제법적으로 신탁 통치는 세계 제2차 대전 이전의 존재했죠. 식민지에 대해서 적용이 돼서 마지막이 팔라우입니다. 팔라우가 1994년인가에 신탁 통치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끝이 났죠. 그러면 그 이후에 아직 자치 능력이 없는, 자치 그렇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지역을 외국에서 들어가서 관리를 해줄 때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그게 임시행정기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2000년대 초쯤에 동티모르. 예. 그게 유엔 주도 임시행정기구라서 임시행정- UNTA, 그래서 그렇죠. 운타라고 부릅니다. 운타라고 그러죠. 예. 이 북한 같으면 이게 유엔 주도가 되면 좋고 예. 유엔에서 패를 안 받으면 그러면 이제 UNC가 있죠. UNC가 직접 구성해 버리면 예. 임시행정기구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엔이 패를 받게 되죠. 이러면 오히려 강화 입장이 강화돼 당연히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UNC는 유엔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어차피 만들어질 건데 예, 예. 유엔 이름으로 할래 말래.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뻗댈 거 아니야. 야 거기 우리 영향권 지역인데 왜 외국 군대가 들어왔어? 그러면 아유 왜 그래? 여기 저기 뭐야? 여기 너희들 여기 이게 임시행정기구 참여해. 너희도 그렇지. n분의 1로 참여해. 중국 관리들 외교관들 n분의 1로 참여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그냥 국제적으로 마찰과 긴장을 최소화해 가지고 이걸 그냥 자유세계로 슬금슬금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엔씨 깃발 흔들면서 이게 그거거든. 그리고 참여를 하면은 일단 이게 안정화, 행정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뭐 독특하게 튀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 힘들게 됩니다. 야 중국이 참여하면 예, 예. 그렇죠. n분의 1인데. 멤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그럼 임시행정기구가 종료되면 결국은 전체주의를 이제 버리고 자유조선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자치 능력을 획득을 해서 임시행정기구 그렇죠. 단계에서 그게 끝날 때쯤에
자기들의 나라를 만드는.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이제 그 가치의 통일이지 국가의 통일이 아니에요. 남북 간에. 그렇죠. 예. 네, 저희 세뇌 탈출 입장은 그래요. 우리 조 박사님 입장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북에 만들어질 자유조선과 대한민국 둘 사이의 관계는 이제 참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아주 재밌고. 이유가 말하자면은 국가와 국가가 스스로 자기 주권을 조금씩 양보를 해서 만든 국가연합입니다. 근데 남북한에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강한 연대를 갖는 국가연합체로 사실상 두 개의 일체제 이국가 체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일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심의 국가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체제는 같은데 국가가 둘로 남북. 그래가지고 아마도 외교와 국방 정도를 함께하고 하나의 바디로 하나의 조직으로 외교부는 하나, 국방부도 하나, 남북 간에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UNC가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UNC를 파괴하려는 음모, 다시 말해서 한반도 종전 협정 음모라는 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그게? 중국한테 다 넘겨주겠다는 이야기죠. 종중 반역 정책이죠. 그렇죠.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협정 지금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도. 그렇죠. 종중 반역자고 이거를 추진한 미국의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14명입니다. 이거 미국에 대한 종중 반역자입니다. 그렇죠. 미국에 대한 반역이에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그러니까 인류적 차원의 의무와 그렇죠. 국익적 차원의 의무 두 개를 다 없애려는 내팽개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기극이죠, 일종의.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이내믹한 상황, 쟤들이 오죽급하면 미국 의회를 움직여서 이 무슨 한반도 종전협정 음모까지 진행하겠어요. 뭐 우리 지금 최근에 뭐 F-35 간첩 사건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그 말하자면 북한의 이 침투, 대남 침투에 사실은 이 해외 기지가 사실은 일본이었는데 지금 일본은 잘 안 통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으로 이게 서서히 옮겨가서 그쪽에서 상당한 팀들이 자유를 그 남용해서 이런 방식의 이제 말하자면은 그 침투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그 굉장히 이제 성동객수도 아니고 성동객수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이 종전 선언까지를 밑에서 민간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미 의회에 침투를 해서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되었죠. 야, 이렇게 이제 난잡한 세계에서 20대 대통령이 만약에 국힘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굉장히 기구한 팔자를 가진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20대 대통령이 국힘이라면 굉장히 기구한 팔자를 가졌다. 그렇죠. 우선 세계 정세나 지정학적 질서에서 유례 없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죠. 한번 좀 정리를 한 너댓 가지 포인트로. 지금 제도권에서 이 문제를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관찰하고 또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박건 그냥 미국과 중국이 그냥 경쟁하는 거다. 뭐 이런 정도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 지금까지의 그 협조 관계를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대립하고 있고 미국에 의해서 중국을 제압이 순치를 할 것이냐, 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인 이 판세의 변동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전개되고 있어요. 이제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로 MTR 진영은 중국과 대립해서 중국을 순치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 쪽 글로벌리스트 민주당은 적당히 봉합해서 공존하자라는 입장이고. 지금 현 체제와.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국 문제입니다. 문제가 중국이 봉합 공존을 이렇게 해줄 만한 정도까지 중국이 제대로 좀 변화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냥 강경 일변도 시진핑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진영이 갈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봉합 공존은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상대방이 뭔가
자세를 취해줘야 네, 그렇죠. 봉합 공존이 되는데 봉합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죠.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은 글로벌리스트 바이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은 스스로 답이 없다요. 자기 답이 모순에 빠졌습니다. 자기 모순이죠. 왜냐면 국내적으로도 굉장한 핀치에 몰렸고, 예. 그 다음에 중국이 손바닥 최소한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손을 그 마주쳐줄 그런 자세를 취해야죠. 하는데 바이든도 약하잖아. 우리말 들어야지 이러면서 또 더 깡패질을 하니까 하고, 중국과 봉합 공존도 안 되고, 안 되고. 그렇다 그래서 트럼프 MTR 진영이 해온 대립 순치 노선도 못 가고, 못 가고. 그러니까 갈팡질팡 갈팔지가 하면서 이제 군사적으로는 사실은 네오콘들 중심으로 하는 것 쪽에서 위기 관리는 하고 있고 그런 그런 거죠. 상황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이제 국내 정책 간단하게 그냥 하면 이민 관리 개판, 국경 관리 개판, 재판이죠. 범죄에 대한 경찰 관리 개판, 경찰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정부가. 그 다음에 정부가 나서서 좌점 내러티브, 뭐 CRT라든지 젠더 평등이라든지 기후 변화 이런 좌점 내러티브를 정부가 나서서 선전선동을 해서 이게 완전히 국민들한테 이데올로기죠. 반감을 사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석유가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경기별로 시원치 않고 실업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줘버리니까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 실업 보너스라고 불러요. 언임플로이먼트 보너스. 오케이. 그래서 좀 경제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바이든이 경제 잘못 풀고 있다라는 그런 종류의 답이 이번 엊그저께 폭스뉴스에서 보면 80%, 70% 후반대 80%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그 일반적인 그 지지도 인기도 뭐 네. 호감도 아니면 뭐 신뢰도 거기에 비해서 거의 2배 1.8, 9배 정도의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컴플레인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국의 성장 동력이 지금 고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도 지금 몰려 있단 말이죠. 이게 금융 부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찍어서 부실 채권 맞고 돈 찍어서 부실 채권 맞고 계속 그런 상태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 한계치에 도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이상의 환경 오염을 수용하기 힘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시진핑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중국의 환경은 더 이상의 오염을 수용하기 힘든 상태에 와 있다. 시진핑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저희 세네타주에서 밝힌 바 몇 번 있지만 냈죠. 내수 부문과 수출 부문의 양극화. 양극화. 예. 그러니까 내 손 다 죽어버리고 수출하는 데는 그 뺑뺑 돌아가고 이게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다음에 인구 절벽. 인구절벽. 그래서 이 성장 동력이 중국이 스스로 죽어버려서 중국이 스스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세계 정세가 그냥 흔들흔들하고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지정학적 질서가 기존 질서가 그렇습니다.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예. 이런 상태에서 국힘 측 20대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걸 가정하면 예, 그렇게 된다면. 예, 된다면. 그러면 그러면 이 대통령은 저희가 세나타쇼에서 몇 번 우리가 얘기했지만 한미 관계를 시즌을 3개를 살아 5년 동안에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거 웃겨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미국 중간 선거를 거쳐서 2023년 1월까지는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고 또 민주당 다수가 의회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절은 2023년 1월 달이라고 하는 게 미국 중간 선거의 그 결산이 뭐 추정입니다만 거의 확실한 수준일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대패하고 공화당이 약진해서 2025년 1월 달까지는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이고 그다음에 MTR 공화당 쪽에서 상하 양원과 지방 정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아주 확실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아주 어려운 이제 미국의 국내 정치가 불균형을 취하죠. 그다음에 2024년 이제 11월 달에 미 대선이 있는데 2025년 1월부터 2026년 이제 5월 달까지 20대 우리 대통령이 이제 그만둘 때까지. 네. 그때는 MTR 즉 공화당이 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은 MTR 행정부와 상하 양원 혹은 지방 정부 전부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정치적 역학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세 가지 이렇게 세 개의 계절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자체는 22년도 11월이고 예, 그렇죠. 24년도 11월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선거가 그렇고 취임 기준으로 하면 그 이듬해 1월이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결국은 23년 1월까지는 지금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부와 의회를 전부 의회 양원을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 그렇죠. 가 가는데 이게 이제 23년 1월서부터 25년 1월까지는 이제 말하자면은 22년 11월에 중간 선거에서 MTR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 이 MTR이 상하 양원을 다 먹을 것 같아요. 지방 정부랑. 예, 예. 그러면은 이상한 분리 현상이 있는 거죠. 행정부는 글로벌리스트 바이든이고 상하 양원과 지방 정부는 MTR이고. 그럼 이제 국내 대통령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바이든이랑 속닥속닥 했다가는 의회에서 두들겨 맞아요. 그렇죠. 의회랑 속닥속닥 했다가는 국무부에서 두들겨 맞아. 그러니까 이거 팔자 보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때가 제일 두려워요. 두려워요. 이때가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024년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이때 MTR이 승리할 거라고 뭐 저희는 바라고 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5년 1월에 신임 대통령은 MTR 쪽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한국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6년 5월까지는 미국은 어떤 나라냐? MTR이 행정부, 상하 양원, 지방 정부 이걸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여기는 한 라인이니까 그 한 노선 가지면 잘 지낼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계절이 정말 어려운 계절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정치 내전 중이니까. 내전 중이고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 예단을 하기 힘들 정도로 혼미한 상태에 있고. 예. 그래서 이 지식 담론 집단과 시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요거를 잠깐 정리를 해주면 일단 이 대통령과 이제 정당 즉 대통령과 국힘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거냐. 특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계절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전략은 가지되 밖으로 드러나는 노선이 함부로 결론을 내리거나 추론을 해서 언급을 하거나 공세를 취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들면 예. 북한에 대고 모든 북한 주민은 남으로 내려오세요. 예. 이런 게 이제 지정학적인 그 질서를 정면으로 깨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거 뭐냐 흡수통일을 얘기하는 거라. 그렇죠. 들을 때는 우리가 좋아. 그렇죠. 이제 그런 거 하게 되면 고로워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신세와 국힘. 이러면 국제 지정학 질서 무시무시한 중국과 미국의 대립 그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국가든지 간에 한 국가는 자국이 가지고 있는 힘의 최대치가 아니라 그 힘의 그 제약성을 엄밀히 평가를 해서 사실은 정책을 취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예단하고 해서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어떤 질서를 급작스럽게 변경하는 현상 변경 정책을 우리가 주도하고 먼저 던져버리면은 우리가 굉장히 정책도 아니죠. 언어. 네, 한국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책을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언어나 의도가 그렇게 너무 언어를 다 속내 서로 짐작하더라도 그렇죠. 말 조심해야 돼요. 한마디로 다시 그렇죠. 말하자면 유엔군 사령부가 있어야 대한민국의 안보가 따따블로 지켜집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 우리가 이 자유세계의 그 대한민국으로서 유지되고 또 발전하기 쉽습니다. 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고요. 북한의 급변 사태 참으로 우려됩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뭔 말을 안 해야 되냐, 무슨 말을. 북한이 무너지면 UNC가 북한으로 진입해서 임시 행정기구를 만들고 자유조선을 만듭니다. 이런 진실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팔자 사나운 대통령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하자면은 이 이제 우리 공식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국힘은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국힘에 한두 명 국회의원은 좋아. 그런 국회의원 있으면 좋지. 근데 이제
특히 대통령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예. 결정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교과서적인 언급을 하는 게 좋고. 아 이게 뭐 원래는 말해야 되는데 미국이 내전이기 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내전이어서 미국이 남북 전쟁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보면 계절이 세 개인데 그 특히 중간 계절 가면 이거 막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북한 급변 사태가 지금 오고 있고 UNC가 북한에 진입해서 거기에서 북한을 평정을 하고 임시행정기구를 넣고 자유조선이 들어서게 되고 드디어 한국인은 통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계절 그러니까 상하 양원은 이제 MTR이 장악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연설 미국 의회 가서 하면 기립박수 받아. 오케이 거기까지 멋있어. 돌아온 다음에는 국무부가 온갖 공작해서 밟아버린다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정말 살얼음이야, 살얼음. 살얼음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해서 국민의 마음을 준비시켜줘야 돼. 준비시켜주고 또 의사도 또 수렴 예, 결집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정치 내전이 진행됐던 상황이거든. 2016년, 그렇죠. 2017년. 근데 그런 정치 내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이 3파전이란 말이에요. 내심은 뭐냐면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그다음에 트럼프 진영, 네오콘 진영. 네오콘 진영. 이 세 개가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피 튀기는 그 칼부림을 하고 있는 데서 어디까지 내가 표방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안 해야 되냐가 좀 왔다 갔다 하신 분이야. 그분이. 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 대통령도 팔자가 보통 사납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뽑히면서 이제 예. 그걸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예. 하는 공무원장에서 네. 그냥 또 묻혀 있어서는 또 안 되고. 그렇죠. 누군가는 누군가는 북한 붕괴가 다가오고 있고 UNC가 북한에 진입해서 북한을 평정을 하고 임시행정기구 설치하고 때가 지나면 자유조선이 건국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 돼. 이 진실을. 그렇죠. 누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지식인 담론 집단인데 네네. 약하긴 하지만 지금부터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 1991년 체제 자체가 예, 지금 이제 사실상 거의 지금 깨졌습니다. 이건 이제 91년 체제가 뭐냐는 조금 이따 좀 더 말씀드리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럼 지식인 단놈 집단과 각성한 그걸- 시민이 이런 얘기 떠들려면 뭔가 틀거리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진 뭐 한반도 위원회 이제는 이제 실질적인 이 한반도의 무지막지한 변동을 두고 고민하고 또 저기 전략을 짜는 코리아 카운슬 그거는 우리 내부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 특히 미국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한반도 위원회 같은 게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세월을 헛되지 않아서 네. 이제 어림잡아서 수백 명의 전문 지식인들, 예. 그러니까 세 자리 숫자의 전문 지식인들이 맞다.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태로운 한반도 상황에서 분명히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발언 수위는 특히 미국이 지금 내전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극도로 제한될 거다. 신중해야 그러면은 되고. 우리 제야에 있는 지식인과 각성된 시민이 이 발언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무슨 지금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하면은 그게 수백 명 되잖아 저희가 그렇죠. 이미. 예.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한반도 위원회라는 걸 만들려는 흐름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한반도 위원회의 세 가지 사명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지금 네. 세계 정세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 질서가 지금 근본적으로 그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찰, 이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그 진실을 알려줘야 돼요. 예, 알림 캠페인이죠. 알림 캠페인이죠. 어웨어니스 캠페인이죠. 예, 그게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이 문제를 그걸 하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미국인데 미국의 한국계 우리 코리아 카운슬을 만드는 사람들과 같은
또는 협력을 할 수 있는 시민 조직과 손을 잡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중, 친북, 공작 이런 이 움직임들을 사실은 이제는 싸워주고 제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지금 하원에서 예. 거론되려고 막 꿈틀대고 있는 한반도 평화법 이거 그냥 개박살을 내버리고 왜냐하면 그게 대개는 그런 거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그 민주당 의원 14명은 다음번에 낙선시키고 낙선 움직임 보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부스해야죠. 예예예. 그게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상 뭐 이 말하자면 이제 한국의 정부나 정당이나 뭐 또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학자들을 이게 이 안에 지금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굉장히 친중 친북 노선을 완전히 선동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침묵함으로써 이 문제를 굉장히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한국의 주권을 그래서 그 행각을 비판하고 제압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 가지 사명이 예. 우선 첫째 제대로 상황 이해하고 국민에게 알린다. 알린다. 두 번째 미국 쪽 한국계 조직이겠죠. 미국 네. 쪽 파트너랑 손을 잡고 미국 안에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제압한다. 제압한다. 예. 세 번째 한국 내의 친중 친북 노선, 친중 친북 행각을 비판 제압한다. 네, 이 세 가지가 한반도 위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 위원회는 그럼 정부기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예. 그리고 미국도 한반도 위원회 파트너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쪽에 있는 NGO라고. NGO, 그렇죠. 미국의 NGO라고요. 그럼 이거는 한미 민간 동맹이죠. 그렇죠. 태평양을 건너서 양쪽에 있는 민간 동맹이죠.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한미 관계에서 여러 가지 그 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